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였네요. 그죠? 입추도 예, 많이 좀 지났고, 많아졌습니다. 밖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엄청 뜨거워가지고 장화 신고 있으면 발등에 물집이 생기던데. 얼굴이 많이 타셨습니다. 네. 그래서 좀 최대한 덜 타게 하려고 노력한 결과 선크림은 뭐 바를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땀 나가지고 흘러내리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아파. 그리고 이게 딱 막는 거잖아요. 커버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보면은 땀이 막 엉뚱한 데로 와가지고 막 더 많이 나더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예 선크림 같은 거 바르는 건 포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들 안부의 인사들을 서로에게 전해주시죠. 저 애기가 옆에 있어갖고. 괜찮습니다. 저를 도망가야 되겠다. 예, 이혜인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많이 되게 잘생겼었는데. 네, 직장일 잘 다니면서요. 네, 그냥 뭐 선풍기 바람이 쬐우면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네. 박미다님은요? 박미자님? 안녕하세요. 네, 내리시죠. 네. 제가 해놨어. 네, 알겠습니다. 사일이 너무 바빠서요. 어제까지 힘들게 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도 잘 못되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네, 여기 숙제 보내주신 분은 딱 한 분이시더라고요. 오봉기님? 여기 또 마이크 꺼놓으시고 지금 화면도 가려놓으시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과제가 뭐였는지 기억은 나시죠? 정직. 네. 정직해지자. 그 다음에 공사, 공과 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어제 또 저희끼리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걸 하다가 과연 정직이나 이 공사 이걸 얘기하기 전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수련한다고 하는데 수산제가 뭐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수산제가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걸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망각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네, 여기가 뭐 하는지를 알면 그거의 입장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세상적인 논리로 뭔가를 해명을 요구를 하고 그 해명 안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그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버리면 그런 갈등은 부수적인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돌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는 생각을 어제 했어. 과연 수산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숙제하신 걸 갖다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갑자기 행복해지시죠? 질문을 안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수산제는 해야 되니까. 수산제는 무엇 하는 곳이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수산제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왜 다들 갑자기 꿀먹은 버버리처럼. 네. 인간답게 살고자 갈고 닦는다. 그런 다음에 선인 되는데.
수선제의 기본 목적은 선인화 선계 수련을 하는 곳이고 아, 선계 수련을 하는 것이고 선계 수련을 통해서 예. 선인화하고 선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네. 예, 그 가장 큰 목적이 선인이 되는 건데 선인이 못 되더라도 9등급 이상의 9.3등급 이상의 그 가장 높은 우주화된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인 거죠. 기본 목표인 거죠. 근데 인간답게 살고 나아가 성인이 된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한 거고 근본 설립 목적은 아, 선계 수련인 거고 선인화가 목적인 거고 선인화가 안 되더라도 우주인 최상의 우주인 등급까지 올라가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천서 0.001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기본 목적은 선인이 되는 것이고 그 아래 단계 그게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최상의 목표는 선인이지만 그 상 또는 상중의 목표는 우주화에서 가장 진화된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 뭐 헤로도토스라든지 헤드로포버스라든지 그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선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선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네. 선인이란 뭘 하시는 분이다. 예. 선인이란 생각나시는 대로 선수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팔문헌에 관련된 것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선의 1등급은 어떻고 2등급은 어떻고 3등급은 어떻고 4등급은 뭔 역할하고 뭔 역할하고 뭔 역할하고 뭔 역할하고 딱 나와 있죠. 그 맡은 분야별로 예. 그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을 관리하는 그런 네. 그렇죠. 그래서 선인이란 기본적으로 우주 단위를 관리하는 운행을 책임지는 분, 예, 관리자이고 책임자이죠. 그리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또 있죠. 우주를 운행시키는 분이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파장으로 합니다. 예, 파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파장으로, 예. 그다음에 우주는 기운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운을 조절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그래서 우주를 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는 곳이죠. 수선제는 선계수련을 통해서 선인이 되기 위해서 선인이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장을 통해서 기운을 조절해서 세상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조절해주는 사람들이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기운이란 호흡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죠? 근데 호흡만 가지고 기운이 조절되느냐? 아니죠. 이걸 조절하는 근원적인 것은 마음을 통해서 조절이 된다. 인간의 이 육체에 갇힌 마음이 아니라 우주와 일체된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기운을 조절하기 때문에 신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마음 공부하는 단체. 마음으로 조절한다. 그래서 신법. 예. 마음의 힘을 깨달아서 마음의 힘으로써 우주를 운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가 우주 운행의 법칙에 있어서 소설선에서 보면 미르가 하는 우주 운행의 법칙 1조 해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해를 하면서 가장 정부를 우리나라가 국가를 운영한다 해도 대통령이 사적으로 뭔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먹고 감옥에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행의 법칙은 운행하는 관리자의 특징은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공적 마인드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공적 마인드를 배우고 공적 마인드를 통해서 공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행시키는 까지를 배우는 곳이다. 예. 그래서 사적인 부분을 어떤 분은 뭐 사적인 부분이 50%일 수도 있고 90%도 있고 10%도 있지만 이 사적인 부분을 5% 이내로 줄여야 되는 또는 10% 이내로 줄여서 대부분이 공적인 그런 걸 하는 그런 그 자신의 역량을 올려야 되는 거죠. 판단 기준이. 사적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혼자 살기 위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쓰이는 에너지인 거고, 특히 모든 회원이 할 필요는 없지만 운영자라면 특히 그런 마인드를 더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마인드가 더 강해져야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주 운행의 원리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우주 운행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여기에서는, 수선제에서는. 현계수련을 하면서는 우주 운행의 법칙을 공부를 하죠. 그리고 우주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죠? 왜 이게 탄생이 돼서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우주가 진화해 가는데 급격하게 무리해서 움직이는 게, 무리해서 어떤 그 운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매끄럽게 운행되도록 하는 게 선인의 역할이죠. 근데 선인이 자기 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 하나에 의해서 그 행성에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산사태가 나고 한다는 내용이 남사부 선인 편에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통제하는 훈련인 거죠. 내 안의 기운을 통제하는 훈련도 하는 거고,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운이 요동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감정에 의해서 요동치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합니다. 감정 조절하는 걸 우리는 지감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감정 중에서 그 남녀 간의 정으로 표현되는 그 정에 의해서 이게 요동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정을 통제하는 훈련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네. 운행의 법칙은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 운행의 법칙. 그래서 이걸 갖다 역 공부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수선제에서는 세상이 운행되는 법칙이 어떤 역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하냐면 음양을 태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태극과 오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행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죠. 말씀해 보면. 그래서 내 안에 오행을 조절해서 우주의 오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는 걸 갖다 의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의학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래서 몸은 우주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우주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같이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음양오행에 대한 부분을 한의학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명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죠. 그죠? 명리학, 사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주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역으로 전통적으로 역하면 주역을 많이 했는데 수선제에서는 주역을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수많은 역법 중에서 주역을 중요시하지는 않아요. 네. 기본 역법은 오행입니다. 오행,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하려면 내가
그런 그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런 우주 운행의 그런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어린아이가 국가를 운영하면 중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꼬마 황제라든지 뭐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듯이 능력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하고 그거에 맞는 기초 공부를 하도록 했죠. 그래서 그 기초 공부를 갖다 우리는 기초 필수라는 이야기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기초 필수 과목이 뭐였죠? 아, 이제 다 지금까지 자각수를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다들 침묵을 하고 계시면 네, 기초 필수는 오늘 주제였던 정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자립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자립은 세 가지 있었죠. 예. 그다음에 그 겸손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기초 필수, 네. 동공부, 동공부, 정공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대략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기초 나오면 이제 전공으로서 이제 뭐 그 이 단계에 가면 이제 이건 기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공으로 가서 이제 세부 전공으로 가서 이제 자기의 그걸 하는데 전공에도 필수가 있고 그 선택이 있는 거죠. 선택에 대한 부분은 뭐 인간에 대한 그런 걸 탐구할 건지 자연에 대한 걸 탐구할 건지 뭐 우주에 대한 걸 탐구할 건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전공에서 기초적인 건 뭐냐면 뭐 정심, 항심 뭐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예.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주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정의 방향으로 운행해야 되는데 정의 방향이 아닌 사회 방향으로 해버리면 태화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자리를 저기 단화산 산신께서는 그 자리에 얼마 동안 있으셨다고 그 자리에 서서 단화산을 저번에 갔다 왔잖아요. 야, 그렇죠. 그 자리에 그냥 그런 식으로 있을 수 있도록 이 항심이 필요한 거죠. 안 움직이고 변화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꾸준함. 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뭐 강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무심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네. 이건 마음에 대한 거죠. 다 뒤에 마음자가 붙었죠. 다 마음의 힘을 찾는데 마음의 힘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을 통해서 꾸준함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유연해서 중용을 찾으려면 강함을 알아야 중용을 찾아지는 분이 있고 변덕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꾹 항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꾸준함에 대한 그런 거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게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예. 너무 주눅든 사람은 업 시켜야 되겠죠. 마음이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네. 그 다양한 공부들을 하는 거죠. 그걸 하면서 하는 게 이 모든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성공부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네. 운행을 하기 위한 무의 상태에 도달하는 공부를 성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 상태에 대한 근원에 도달하면 다시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기초 배웠던 걸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조절하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걸 명공부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뭐 창조하고 이런 공부가 포함되죠. 무로 만들었다가 새롭게 다시 창조하고. 그렇죠. 네. 무를 알지 못하면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서 무가 아닌 음양에서 조절을 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란 무결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파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상태에서 근원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재조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주는 기운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일을 하더라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우리는 기운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일하는 에너지가 분야에 따라서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지기, 천기, 우주기. 목적이 다 틀린 거죠. 무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기, 천기, 우주기가 다 필요해요. 우주를 조절하는데도 지기, 천기, 우주기가 다 필요하고 거기에 엔드 특별 부록으로 탁기가 있어. 왜? 이런 것들이 변화돼서 일을 하고 나면 찌꺼기일 수도 있고 잘못 변형된 그런 그 폐자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수준이 높으면 이 탁기를 리사이클이라고 하죠. 재활용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게 수련생의 수준입니다. 폐기하는 수준은 초급 수준. 그래서 탁기를 용천으로 버리는 거는 뭐예요? 초급 단계, 중급 단계에서 하는 거고 리사이클 시키는 거는 고급 단계 가면 리사이클 시키는 훈련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대변하고 똑같지 않아요? 네? 대변. 네. 공식 먹으면 나중에 네. 닭이 대변으로 나오는데 똑같아요. 네. 에너지의 순환인 거예요. 에너지의 순환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되면 리사이클이 안 돼요.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리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이 높지 않은데 높은 척 하는 사람은 리사이클 얘기를 안 해요. 왜? 능력이 없고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가요? 왜 단전에 넣어서 태워가지고 그걸 다시 쓴다? 그게 리사이클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선인의 역할이란 주변에 있는 모든 탁기를 받아들여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게 선인의 역할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남지 않는다. 예. 너무 큰 역할 아닌가요? 주변 탁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예. 그거에 인식이 없으면 선인 못해. 예, 선인을 못하는 거예요. 예. 탁기는 빼는 게 아니라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나의 능력을. 이 리사이클링 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또 성계수련의 기초과정 중에 하나죠. 초중고로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기초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 통해서 하느냐? 수련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수련법은 맨날 하는데 이런 원리를 터득을 못한다? 그건 죽은 수련이에요. 그리고 지기는 지구에서만 사용되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인간의 논리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인간 논리. 지기는. 네, 인간의 논리. 우주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 우주의 논리는 뭐예요? 어떤 논리가 우주의 논리겠어요? 우주의 논리는 간단해요. 맨날 얘기하는 거야. 무의 논리, 무심의 논리가, 중용의 논리가 우주의 논리인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여기 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천기의 논리는, 우주의 논리는 이게 무의 논리고, 천기의 논리는 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인데, 객관성의 논리가 적용돼요. 여기는 중용이라면 여기는 객관적이에요. 천기의 논리는 객관성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해서 법에 의해서, 그래서 법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잘못했으면 벌 받고, 네. 네.
그렇다면 직위의 논리는 어떤 논리겠어요? 중용 객관성에 쓰면 주관적인 거. 그렇죠. 주관적이고 단순하죠.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또 주관적이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기적이네. 이기적 작용. 그렇죠. 예. 예. 야구 강식. 예. 힘센 놈이 짱이고 예. 우주도 원래 힘센 놈이 짱이지만 무에 의해서 조절을 하는 게 강자 우주의 무의 강자와 지기의 약육강식의 강자의 차이점인 거죠. 예. 그래서 1등만 살아남는다. 예. 지금 세상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예. 1등 중 1등 하나 못 산다. 예. 그렇지 문제가 많네. 그래서 이 청기에서 객관성의 그런 것들을 훈련을 1차적으로 하고 무에 객관성이 없는데 무를 터득할 수는 없죠. 객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나만 옳다죠. 고집만 엄청 세요. 예. 절대 안 높이 돼서 이거 예. 조상하네. 그래서 이 객관성이 확보되면 뭐가 되느냐? 괜찮은 사람이 돼요. 괜찮은 수련생이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확보가 되면. 젖을 줄도 알고, 예. 삐지는 것도 10번 삐지다가 5번으로 삐지고, 천기의 감정의 얘기거든. 감정은 천기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여기는 지기의 특성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 거야.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래서 99개 가진 놈이 1개 가진 걸 뺏어가는 게 지기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무로 가기 위한 그 객관성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무로 중용으로 갈 수가 없다. 그 훈련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판단을 하면서 다양한 각도를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남자의 입장에서도 보고 여자의 입장에서도 보고 어른의 입장에서도 보고 아이의 입장에서도 보고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고 못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객관성은 무엇에서 나오냐? 여유가 있을 때 나와요. 네. 근데 여유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여유는 남을 수 없습니다. 네. 곳간에서 임신한다 그랬어요. 네. 먹고 살만 해야 돼. 네. 먹고 살만 하지 않으면 다 뻘소리인 거죠. 네. 이 에너지는 그래서 에너지 여유가 생기는 에너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한다? 세 가지 자료.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축기하는 거죠. 네. 육체적인 여유는 지기를 통해서 하는 거고 감정적인 여유는 천기를 통해서 하는 거고 생각에 관련된 것은 우주기를 통해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기운을 받아서 여유가 생기면 이 지기가 너무 여유가 생기면 뭐예요? 성욕을 탐닉을 해. 그래서 이거는 여유 생길 정도까지 아니라 그냥 적당한 정도에서 이거는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기 수련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죠. 네. 수선제에서는 지기의 여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기는 그냥 몸 체력 유지할 정도만 있으면 된다. 네. 그래서 천기와 우주기운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기를 많이 들어오면 천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감정이 풍부해지죠. 감정이 단순할수록 천기가 부족하고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계속 표현하고 발산하고 하는 훈련도 필요한 거죠. 수련에서는. 무감정은 안 된다. 수련에 힘든
사람이 감정이 없는 무감각과 무감정 하면 수련이 힘든. 그래서 감정을 풍부하게 만든 다음에 조절하는 훈련으로 가는 거죠. 네. 감정이 너무 넘쳐도 안 돼. 넘치는 건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넘치는 게 낫다. 수련의 입장에서는. 왜? 없는 상태에서 넘치는 있고 그 다음에 중용으로 가기 때문에. 네. 없는 사람은 일단은 풍부하게 만드는 것부터,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하게 표현도 하고 아름다운 것도 보고 웃고 품평하고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메마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풍부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요. 우주가 얼마나 다양해요. 우주는 다양성이 있고, 그죠? 조화되어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표현하죠. 네.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풀도 얼마나 많은 풀들이 다양하게, 인간이 손대지 않는데 막 알아서 크고 작고, 봄에 피고 가을에 피고 여름에 피고, 어떤 애들은 저 혼자 잘났다고 쭉 올라가고, 어떤 애들은 그래 나도 따라하자 해서 줄 감고 올라가고,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풀만 있는 게 아니라 곤충도 있고, 거기에 해가 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로움을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계수련의 기본은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인정이 되는 게 수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성계에는 통일을 그런 거 싫어하신다. 네, 단순화 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은 필요하지만 모든 게 맹목성에 하나만 되어 있는 거는 수많은 생각들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필요한 거고, 수많은 감정들이 조화된 상태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주 창조할 때부터 격차를 두고 수준 차이를 두고 창조가 되었다. 똑같이 창조할 수도 있으나, 똑같이 창조하면 뭐예요? 다양성이 깨지기 때문에. 네. 그게 천서 0.001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우주 운행을 하려면 이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수선제라는 것은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명칭을 썼죠. 네. 학교는 기본적으로 평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다른 말로 검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무방비 상태에서 있을 때 툭 치고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평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있고, 하늘에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겠죠. 내 안에서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옆구리 찌르는 소리 푹 하면 갑자기 참아야지 했다가 욱 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 평가는 하늘이 하는 거죠. 근데 평가할 때, 검증할 때 그 검증의 대상이 옆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네. 근데 여기서는 모든 걸 다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검증을 하겠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적인 게 검증을 하겠다는 게 기초 필수에 대한 내용인 거죠. 검증을 하는데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이 수학 잘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대신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과 관련된 거는 평가를 하겠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검증할 때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검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움직임을 했는가를 갖다 보고 하는 거죠. 결과보다는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이걸 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평소에 있던 생각이 주관적인 사람이 객관적인 상태로 변하겠어요? 일상생활을 하면? 일상생활을 하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바뀌죠. 예. 바뀌기 힘들죠. 생각이 바뀌려면 언제 우리는 생각이 바뀌나요? 언제 생각이 바뀔까요? 충격 먹어야 돼. 그렇죠. 충격 먹고 또. 음. 그 영리로 충격 먹고 그 다음에 또. 수련하고. 그 다음에 또. 수련해서 생각이 잘 바뀔까요? 바뀌면 천재 중에 천재라 그래요. 고통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고통이 괴로움이 있어야 수반돼야 생각을 바꿉니다. 힘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련에는 괴로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수련이 돼요. 괴로움에 무감각해지면 안 되고 괴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도출해내고 새로운 행동으로까지 만들어내는 거. 어떤 행동의 변화까지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 평가 기준이 뭐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태도라고 되어 있죠. 무의식적인 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개선된 상태로까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것까지.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상당히보다 더 상당히 어렵거든요. 무의식까지 바뀐다라는 거는. 그렇지. 그런 고도의 그 그러니까 아까 우주 기운이 무라고 했잖아요. 무는 무의식까지도 변화되는 상태인 거예요. 우주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이걸 누가 타인이 다 지적질을 하면서 고쳐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점검을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점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의 안목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목이 안 올라가면 옆에서 뭐라고 했는데 왜 지적질이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안목이 높아져야 수련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집을 살고 그런 안목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쭉 살면서 보니까 제 주변에 네, 이 고통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어떤 분은 잘 견뎌내더라고요. 네, 내가 볼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도 견디는 분이 있고 네, 어떤 분은 그냥 이 술을 마셔가지고 네. 술로 사는 거야. 그럼 간 나쁘냐 그냥.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많이 그 봤습니다.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다 그냥 병들 가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네. 회피한다 그랬죠. 세피인데 예, 그런 술, 분 술. 많이 하고 있- 술, 도박 예, 술 해가지고 이런 것은 회피의 수단인 거죠. 괜히 베풀어. 예. 예. 마약. 개선점은 그걸 갖다 탈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뭐 어떤 사람은 가정폭력에 휘달리면 술 먹는 거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이혼을 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어떤 찾고 법적인 걸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고 그 사안마다 좀 틀리겠죠. 그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우리는 번뇌라고 표현했다. 네. 근데 번뇌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에 변화하는데 생각은 기운의 흐름인데 생각이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가? 선계 수련생들은 이 생각의 변화가 체크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정향이 돼야 되는 거죠. 우주의 방향과 우주가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거고 생각의 변화가 올바른 거고 괴로워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지매를 하거나 괴롭힘을 하면 그거는 생각이 악의 방향인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진짜 인생 망치는 거지. 네. 그런 사람들 그냥 일찍 다 좋습니다. 그런 걸 많이 봤거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가족까지. 가족까지 괴롭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봤습니다. 네. 네. 뭐 도박, 그다음에 음주 이런 거 많아서 한둘이 아닌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네. 있습니다. 많이 그냥 봤지 않습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일부러 우주에서는 그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신다.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는가 하면 저번에 교육할 때 들었었죠? 빨리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휴먼 디자인 할 때 내가 그냥 한번 교육했었는데 네. 네.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괴로운 거. 그걸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 못하면 이제 인생 맹자 고자편. 네, 맹자 고자편. 빨리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맹자. 네. 맹자 고자편에는 일부러 그 돈 떨어지게 하고 뭐 몸을 고달프게 하고 막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일부러 또 사업하는데 망하게도 되고 몸이 아프게도 하고 그때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대부분? 내가 무슨 잘못하면서 원망을 많이 하고 그죠? 네. 남 탓하고. 네, 남 탓하고 이거 하면 땡인 거죠. 병원 간다 이러려고. 병원 가는 것도 그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현계수련에서는 병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게 1차입니다. 예, 병원에도 가되 치료를 받을 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이 업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를 공부시키기 위한 그런 건지. 예. 원인에 대한 탐구. 원인에 대한 탐구를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비운어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우는 거. 아프면 병원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비원해서 비우고 나서 왜 아플까를 찾는 것도 필요한 거죠. 전 찾았어요. 뭔데요? 비웠다는 이야기네. 비웠으니까 저는 찾았겠지. 내 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비웠으니까 찾았어요. 찾았겠지.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몸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 몸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몸에 집착하는 편. 어떻게 집착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완치시킬까 하면서 그것만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로 드신 게 있죠. 장영인 교수. 장애인. 장애인. 내가 스스로 걸을 수만 있다면 하면서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문학 작품이 나온다. 그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신체적 불구를 탓하고만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제 고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걸 몸 아픈 걸 갖다 집착하는 게 아니라 승화시키는 감정의 아픔도 마찬가지로 승화시키는 이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선인이 될 수가 있죠. 승화를 못 시키면 그래가지고 서편제인가요? 서편제 예를 영화 보면 그 여자 판소리 배우는데 스승인가가 뭐 눈에 장님인가 뭔가를 만들잖아요. 예. 왜? 그래서 그 서러움이 승화돼서 아름다운 이제 판소리로 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생각을 바꾸면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탓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선생님 표현에 그게 있잖아요. 가지고 그 선생님 공부하실 때 그걸 물어보셨다고 계속 남자 타령하니까 그러면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을 써봐라. 그랬더니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남자하고 바꾸기에는 그걸 하셨다. 네. 그래서 내가 없는 걸 추구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불만족도 끝도 없는 거고 만족도 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수련해서 자족을 알라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죠. 네. 그런데 수련생들 중에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선해비에 있는 사람들의 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집착하시나? 뭐 좋은 거 있다면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야. 보약 찾고 병원 찾고. 하고, 그런 게 이렇게 세상에 명의는 있는가? 소리가 하면 끝. 안 들리는데요. 소리가 안 들린대요. 조바님 마이크 꺼졌어요. 잠깐만요. 소리 안 들려요. 네, 마이크 꺼졌어. 갑자기 예뻐요. 보이긴 잘 보이세요? 가까이 어디부터 안 들렸죠? 저기 뭐지 장영희 선생님 장영희 씨 얘기 설명기 방금 네. 장명희에 대한 게 말씀 테이프로 되어 있죠? 맞아요. 들어보셨죠? 말씀 테이프에 있는 내용. 예. 이분이 그렇죠. 몸이 아픈데 그걸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문학작품으로 만든다. 암도 뭐 이겨내고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 아픈 걸 탓하면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승화시켜서 그런 아름다운 예술이나 이런 걸로 승화시켜서 만든 사람이 있는데, 수련생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승화시켜서 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게 아니라 가진 걸 가지고 부족함을 커버하는 그런 훈련이 선계수련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수사님 저기 지금 설명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그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네, 그 설명들 그 괴로움이 엄청난 큰 고통들을 수반하는 것만 지금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네, 또 이렇게 예시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저기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소소한 것들에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각 개인의 다 개인마다 그죠. 다르죠. 어떤 뭐 소소한 것들이 그냥 이제 생각지도 않게 그냥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겪기도 하고 할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처리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 공부 훈련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것들을 이렇게 견뎌낼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을 그거를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가는 그런 훈련이 기반이 되면 그렇게 저기 뭐지 큰 고통이 이렇게 오면 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지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왜냐면 제가 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어떻게 특별하게 뭐를 이렇게 탁 대놓고 말을 못 하겠는데 아주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이게 수련생이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작은 것 같은데도 작은 게 아니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일상의 일들이 많이 부딪혀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에 이렇게 이게 또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꼭 어떤 이렇게 큰 것만 지금 진짜 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지금 뭐 하반 불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일상생활에서 오는 그 소소한 그런 부딪힘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훈련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사소한 일들이 계속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될 걸 말씀을 드리면, 나는 완벽한가? 나는 완벽한가? 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계속 그게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유가 없어서 걸리는 측면도 많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봐줄 수 있는데,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 그게 걸려가지고 저걸 고쳐주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속으로만 꿍 하면서 그냥 혼자 끙끙거리면서 욕으로 이제 곱씹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가 많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괴로움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뭘 해요? 수련법을 통해서 반전해서 태우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문제들을 다 내가 끌어안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큰 걸 우주 운행의 법칙을 배우자고 하면서 세상적인 조그만 걸 다 이걸 붙잡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작은 문제들을 큰 문제로 보이는데 내가 안목이 높아져 버리면 그냥 그거는 작은 문제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법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하죠. 안목을 키우는 훈련. 안목을 키우는 훈련이 뭐가 있었죠? 말씀 테이프에도 다 나와 있는데 수련법도 해보셨을 건데. 네. 시키오트 상공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작게 보인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의 안목이 커지는 훈련이에요. 수련을 제대로 하면 그래서 세상에 주변에 일어났던 것들이 그냥 져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런 시야가 생기면 높게 떠가지고 밑에 있는 걸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네. 수련법을 통해서 내가 그런 안목이 생겨야 돼요. 수련을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주변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 그 세상 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을 별로 이렇게 쓰는 편은 아닌데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 안에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그동안 해왔던 모든 생각들이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생각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그 소소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부분들을 제가 혼자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거를 이렇게 부딪힘으로 인해 가지고 제 이 생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야 된다는데 작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그게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요번에 차를 하나 경차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그걸 누구 탓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경차다 보니까 이 차가 작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여기 해서 돌에 스크래치를 냈어요. 한지 일주일만 스크래치를 났는데 제가 그냥 그걸 보면 어쨌든 뭐 화가 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기압이 어쨌든 이제 거금을 동의한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 세차를 통해 가지고는 이게 작은 일이긴 한데요. 제 생각을 자꾸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제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상생활에서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그걸 점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나오고 감정도 일어나는데 그 모든 걸 갖다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다 지감으로써 그냥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이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거기서 멈추는 방법이 있거든요. 생각을 하지만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내가 짜증이 났구나, 세차를 갖다 들이받았는데 긁혔는데 하면서 그렇다. 근데 그 모든 걸 반응을 해가지고 그 모든 걸 생각해서 원인을 찾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늙어 죽는다. 그래서 그냥 그걸 갖다 이 마음이 일어났구나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게 지감이에요. 그게 지감이에요. 하다 보면 수많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모두 다 반응해가지고 모두 다 그걸 해결할 수는 없다. 왜? 가야 할 길이 뭔데 그걸 다 해결하다 보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진짜 가야 될 걸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춘 상태에서 계속 무 쪽으로 계속 가는 방법을 피우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그러다가 진짜 큰 거 나오면 그것들은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그 작은 걸 굉장히 중요하신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해탈 그때 그럴 때는 그 작은 것 중에서 해결해야 돼서 찾아서 그럴 때 해결해야 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툭툭 끊어내면서 지감으로 멈추는 방법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죠. 예. 우선에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힘들죠. 습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감정들이 그냥 멈추고 어쨌든 가기는 가는데요. 가기는 가는데 그래 그게 쉽지가 않은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의 움직이거든요. 기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 기동이라고 하고 있죠. 수련은 기의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기의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 호흡이거든요. 근데 기운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습관대로 움직여요.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관성이라고 표현하고, 가능성이 없지. 예, 속담으로는 세살 버릇 여든 간다. 근데 세살 버릇이 아니라 전생의 버릇이 여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전전생에 그거가 가기도 하고 수련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게 무의식에 완전 새겨져갖고 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감이라는 걸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당장은 괴로운데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던데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잊어버리더라고요. 조금 시간 오래면 잊어버려요. 예, 그러면은 안 좀 좋은 일이 편하죠. 있었는데 예.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며칠 전 괴로운데 며칠 전부터 예,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좀 수련하기 수월한데 마음적으로 잘해요. 이 잊어버려요. 감정적으로 이게 다양한 감정이 충만한 사람들은 아, 그게 잘 안 돼요. 완전 감정이 별로 네. 일이 안 될 정도로 그 생각이 막 저는 차가지고 금방 네. 잊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수련하기가 좀 수월한 이유가 여자들보다, 감정이 예, 풍부하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예, 금방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예요. 예, 예. 잘 잊어버립니다. 예. 시간 흘리지. 그리고 막 누가 지나가다가 뭐 한마디 하는 거 그거에 걸려가지고도 막 기분 나빠. 예, 기분 나빠가지고 막 몇 년 후에도 계속 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그러고 있대요. 사람이 제 거를 주변에도 있어요. 저는 같이 사람 남자도 왜 그런 이럴까? 남자들도 있고 있어요. 예. 한 30년 된 얘기도 하고 했더니 뭐 30년 된 얘기만 하면 괜찮게. 70년 된 얘기도 해. 그걸 안 잘못 때 계속 이야기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나. 예. 그래서 그걸 갖다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 수련이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잊어버리는 거. 잘 안 잊어버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 태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단전에다 넣어놓고 계속 태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용천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빼내는 훈련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태우고 피우고. 일단은 태운다는 건 리사이클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전 단계에서는 일단 용천으로 비워라. 그런 경우는 어떤 수련법을 많이 하면 좋냐면 대주천은 그만하시고요. 대처만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지수학분. 지수. 탈기적의 지수학분.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서가 아니고 그냥. 지수화풍이 어떤 수련법이죠? 수련법 설명해. 기운으로 바꾸는 거. 탁기를 저는 탈기적을 한다고 그냥. 하늘의 기운으로 기운을 바꾸는 교훈학과. 하면 딱 그 결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해야지. 서론은 뭐예요? 이거를 올려보내고 수련의 신법에 네. 기변법에 두 번째 과정이 지수화풍이죠. 네. 네. 신법은 몸을 바꾸는 건데 몸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 기를 기운을 바꾸는 건데 내 안에 기변법은 내 안의 기운을 바꾸는, 내 안의 기운이 바뀌면 그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2단계에서 기운이 바뀔 때 수만 가지 감정들이 많이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 왜? 변화될 때
내 몸에서 떠나갈 때 그런 괴로움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또. 네. 대주천이 장땡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그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수련의 요령입니다. 네. 네. 지수화풍도 있고 거기 또 그 전 단계는 천지유통도 있죠. 기운을 어느 한 군데에 기운이 뭉쳐 있는데 그걸 갖다 골고루 보내놓으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기운이 분산되면서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도 기운이 골고루 퍼지면 천지유통이 기운을 골고루 온몸으로 유통시키는 거거든요. 실맥의 효과와 실맥과 천지유통은 그 목적이 틀려요. 그래서 성계수련은 이 그 단계에 맞게 그 수련법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걸 배우면 그 괴로움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측면도 좀 있어요. 네. 어쨌든 성계수련은 사적인 게 아닌 공적인 마인드를 배우는 훈련이다. 네. 근데 수련이 몸 안의 기운을 바꾸는 수련법 중에서 지수화풍과 근본일적과 천지유통 수련법이 있는데요. 네. 근데 그 근본일적 수련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원본일적 수련은 그 업해서 수련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래서 그냥 네. 지수화풍하고 천지유통만 그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건곤일적을 하려면 뭐하고 병행이 돼야 되냐면 건곤일적 수련은 자각 수련하고 병행이 돼야 돼요. 이제 건곤일적에 대한 그 설명을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책 뒤쪽에 있는 네.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건곤일적. 여기 안에 책 써야 성계수련 입문은 네. 하늘을 우러러 자신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는 수련이다. 이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대하여 떳떳해진다. 자신이 겪고 있는 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 업이 정당한 것이며 이 업을 금생에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하는 수련이다. 네. 그래서 건곤일척을 하려면 이 수련법만은 안 되고 자각수련하고 병행이 돼야 돼요. 업에 대한 인식 바꾸고 그런. 네, 네. 기운이 바뀌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이걸 곰곰이 읽다 보면 수련법을 많이 안 해도 이제 그 의미를 아는데 뭐냐면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원망에서 이걸 하면 원망에서 감사 이런 쪽으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업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것은 모든 게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와도 아 감사하다. 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예. 그래서 신법을 많이 하는데 대주천은 신법이라고 하지만 신법 이전에 그거는 기공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주천이 장땡이 아니다. 예. 대주천 30분 해서 1시간 동안 벌 쓰는 것도 좋지. 예. 벌 쓰는 것도 좋으나 목적에 맞게 단계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수련을 하는 요령이다. 예. 나 뭐 하는지 다 알고 계시네. 아니 본인이 30분 저번에 얘기해놓고 뭐 얘기했어요. 예. 아, 벌써 계세요? 우리 뭐 30분 뭐 그런 거 안 해봤겠나? 옛날에 다 해봤어. 1시간으로도 해보고 뭐. 근데 20분보다 30분이 훨씬 좋더라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되면 안 된다니까요. 목적에 맞는 거는 대주천 매니아 파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중독이 아니라 한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할 때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해가지고 짜릿함을 시원함을 느끼는 거 좋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독에 의한 금단 증상이라고 표현해요. 중독되면 안 된다니까. 대주천 매니아들은 중독이 됐어요.
대주차는 중독 증상들이에요. 맞아, 분간이 잘 안 되는. 예, 분간이 잘 안 될 수 있지. 네. 마라톤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무릎이 나가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왜? 그 끝점에 오면 그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나요? 어떤 그 쾌감을 느끼는 예,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겠지. 아주 예. 희열을 느낀다. 뛰다 보면 대주천이 이제 그런 짜릿함이 있는데 거기에 중독되면 안 돼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아주 많이 막혀 예, 있어요. 예. 혈은 대주천을 통해서 여는 것도 있는데 마음을 통해서 여는 것도 있거든요. 혈 였는 데는 대주천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거는 초나 초급 중급에서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마음으로 열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무식하면 몸으로 때운다고. 아직은 예. 배워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솔직히 한 달 정도 내가 벌써 수련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뭘 했나 이런 좀 약간 회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수련이 좀 된 것 같아. 그렇죠. 혼자 마음속으로 자화자찬하고 그렇죠. 많이 변화가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수선제는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수선제는 뭐 하는 곳이다? 선인화 선인화하는 곳이고 선계수련하는 곳이고 공부하는 곳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 평가가 있다. 평가를 우리는 검증이라고 한다. 검증이 있으면 뭐예요? 시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시험이 있으면 시험 문제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이제 과목이 있죠. 문제가 여기가 과목이 있죠. 과목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죠? 그 과목은 기초가 있고 전공이 있고, 기초는 계속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전공은 이제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필수가 있는 거고. 예. 어쨌든 여기는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 뭘 배운다? 이런 걸 배우는 공간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논리로 평가하고 하면 수련은 진전이 불가하다. 모든 걸 감사로 승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원망에서 감사로, 예. 승화시키는 훈련이다. 화시킨다는 건 선인 환대, 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의미하거든요. 화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상태에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 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반복 훈련이죠.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짓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네.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나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지, 무엇을 깨달아야지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네.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구리를 계속 찔러 나를 괴롭혀.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이런 환경에 있지? 이걸 그냥 맞닥뜨려서 저 인간을 깨박살내서 해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피를 해서 뭐 해결을 할 것인가 하면서 그 안에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까지 해서 실행까지 해야 되는. 근데 그때 정사정행을 해야 된다. 네.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수련하다 보면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10년 되고 15년 되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과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데 남는 건 없는 것 같다면 뭐가 들어? 원망이 남아요. 원망이 남으면 뭘 해요? 남 탓을 해요.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네. 작은 선인의 조건 중에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게 아마 있죠? 네. 자신의 어떤 선택에 의한 자기 선택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행동을 했다는 거는 자기 선택이잖아요.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남의 탓을 하는 것은 회피. 선인이 우주 해가지고 별들끼리 부딪혔는데 그걸 회피하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판단 미스로? 그래서 명부천서 보면 전생에 어떤 판단 실수 하나로 재교육 차원으로 지구에 태어났다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아주 작은 판단 미스까지도 우주은행의 차질이 빚어지면 재교육하고 아니면 등급이 강등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의 원칙인 거죠.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배우는 고 실습하는 곳이 여기다. 네.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나. 이번에 그 한거 하는 책장 밑에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광산 그 사업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 재산을 털어서 해라. 이러면 선생님은 나 같으면 전 재산 털어서 한다. 근데 잘 안 돼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난 다시 또 내 일을 한다. 그런 거. 이게 그건 거 같아요. 원망하지 않는다. 남아공 얘기했으니까 선배들은 선생님은 그러고 금방 얘기하시는 대로 했죠. 근데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선배들 짓고 했을 때 원망을 하면서 내 돈 내놔. 나 돈 냈으니까 그 지분 내 거 확약서 써. 도장 찍어. 그게 뭐예요? 원망을 하면서 남의 탓을 하면서 그걸 한 거죠. 그 공부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선택을 했고 그 정보가 천서수신자들에 의해서 나왔지만 자기가 선택을 했고 자신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대박을 꿈꾸면 그만큼 대박의 꿈꾼 만큼의 투자를 하는 거고 소소한 이자 몇 푼 원하는 사람들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이런 거 안 하죠. 뭐예요? 은행에 그냥 적금을 넣는 거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게 돌아오는 게 큰 게 올 수도 있지만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성계수련은 어떻게 보면 큰 판을 큰 공부를 하고자 자기가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각각의 가지는 각각의 어떤 정보에 접근한 건 틀릴 수 있으나 결국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자기 선택인 거죠. 누가 강요는 안 했거든요. 강요를 했다 해도 끝까지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문에도 견디는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그러죠. 오늘이 광복절인데 오늘은 광복절이잖아요. 예. 그분들을 위대하다고 하고 역사는 기억을 해서 그 사람들을 숭상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여기가 학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배우는 공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교과목과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정보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구나를 배워서 내가 스스로 나를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행동으로까지 가야죠.